모든 성공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고 원하는 대로 이끄는 품격 있는 말하기의 공식. 워런 버핏을 말하기의 두려움에서 구해준 대화의 기술. 카네기가 가르친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면 당신의 일생 소득에서 50%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나의 이미지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서의 최고 주인공이죠.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카네기에게 직접 수강한 연설 수업이 자기 삶을 통째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한때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 긴장감에 구토까지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경영학 학위보다 1952년 데일 카네기에게서 받은 커뮤니케이션 수업 졸업장을 훨씬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데일 카네기 수업에 $100를 썼다. 그 $100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었는지 계산하기 어렵다. 카네기 전설은 바로 이 강의에서 출발했다. 중요한 대화, 발표, 회의를 앞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라. 이 책에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부터 강의를 듣고 역량이 놀랍도록 향상된 평범한 이들까지 말하기의 본보기가 되고 용기를 주는 사례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일은 없던 재주를 덧붙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말이 중요한 시대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2020년 직장인 1,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6%가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성공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자기관리, 성공 대화론 같은 자기 개발에 꼭 필요한 지침서들을 펴냈다. 카네기는 대중연설, 판매 기술, 인간관계, 응용 심리학 등을 폭넓게 조합해 평범한 직장인들이 다음날 사업상 인터뷰나 회의석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의 기술을 가르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의사소통의 기술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한 세기가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기술은 품격 있는 말하기의 구체적인 공식이다. 자신감과 자기 긍정, 논리력과 설득력 등 여러분들의 내적 가치를 높여주는 이 책은 평생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다.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법, 좋은 목소리를 내는 호흡법, 밝고
매력적인 어조 만들기,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법,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멀리까지 내 목소리를 보내는 방법 등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목소리까지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청중 앞에 서서 그들을 내 뜻대로 이끄는 일은 생각만 해도 등에 땀이 나는 일이다. 한 연설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한다. 말을 시작하기 2분 전까지만 해도 연설을 하지 않는 대신 그냥 채찍으로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이야기를 끝내기보다 차라리 총으로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내 연설이 성공적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거대한 힘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권력을 쟁취한 느낌과도 같다. 마치 마법과도 같은 이 순간 나는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던 도중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될 수 있다. 더는 이야기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청중만 바라보는 사태 말이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정신적 재난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목숨을 구해줄 최고의 방법을 제시한다. 직전에 했던 말의 마지막 낱말이나 구절 혹은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 새 문장을 시작하는데 이용하라. 그러면 그 순간을 시냇물처럼 거침없고 끝없이 이어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 나약한 사람들은 모든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라고 시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끝낸다. 거의 모든 연설 초보자는 단정적인 말투보다는 자신 없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연설을 망친다. 언젠가 뉴욕의 한 사업가가 자동차로 코네티컷을 돌아본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긴 왼쪽으로 가면 양파밭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파밭 같은 것은 없다. 양파면 양파고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 무언가를 보여준다거나 칠판에 단어를 쓴다거나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킨다거나 탁자를 움직이고 창문을 열고 책과 서류 뭉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등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는 신체적 행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 핑곗거리를 찾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니 가급적 활용해 보라. 다만 처음 몇 번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걸음마를 배운 아기는 더는 의자를 잡지 않는 법이다. 자신감과 용기를 갖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명확하게 생각하며 침착하게 말하기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신은 우리 중 극소수에게만 이런 능력을 준 게 아니다. 잘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골프 실력을 키워가듯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영역을 다루려고 애쓰지 마라. 누구나 저지르는 실수다.
한 가지 주제에 관해 한두 개 정도의 관점만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라. 이 강좌의 짧은 발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만 한다면 연설을 매우 잘하는 축에 속할 것이다. 적어도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는 주제를 정하라.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주일 동안 그 주제를 열심히 생각하라. 자면서도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면도하면서도 생각하고, 목욕하면서도 생각하라.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생각하라. 그리고 친구들과 논의해보며 대화의 소재로 삼으라.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혼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이혼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혼법은 시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아야 할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혼법이라는 게 과연 필요하긴 할까? 이렇게 한 주제를 탐닉하다 보면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으며 생각나기 마련이다.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듣는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규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연설할 때 청중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면 청중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수줍어하면 청중도 수줍어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청중도 약간의 관심만 둔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감정, 자발성, 힘, 높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청중도 우리의 생각에 전염되지 않을 수 없다. 당신과 청중이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모두가 해답을 듣기 원하는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중을 당신이 제시할 해답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해답을 말할 때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결론을 자기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했다고 믿는 사실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최고 수준의 연설은 마치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게 들리기도 한다. 대화를 잘 하는 방법. 사람들이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만 하려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지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정을 반대로 해보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하게 만들고 그의 관심사, 그의 사업, 그의 골프 성적, 그의 성공, 혹은 그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런 다음에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상당히 기뻐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 오늘날의 청중은 열댓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회의이든 1000명이 모인 천막 아니든 마치 화자가 수다를 떠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연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와 똑같은 에너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청중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말할 때보다 40명에게 말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목소리의 높낮이에 변화를 주어라. 대화를 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마치 바다의 수면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 왜 그럴까?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분 좋게 들린다. 자연의 방식이 모두 다 그러하다. 굳이 공들여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마주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아마 사막처럼 다시 지루하고 권위적이고 단조로워질 것이다. 그럴 때는 어린 시절 누구의 간섭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자연과 함께 했을 때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나폴레옹은 반복이야말로 수사법에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원리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명확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요컨대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 싫어한다. 같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철저히 자기 관심 분야만 언급하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청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청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에 호소해야 한다. 청중이 화재보험 몇천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화재 예방법에 대해 말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은행원이라면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청중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해야 한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보라. 때로는 이것이 발표하는 전투 준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야기의 마무리는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끝내겠다는 예고 없이 끝마쳐라. 청중이 그만두길 원하기 전에 끝내라. 인기 절정인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곧 실증을 낸다. 이 책에는 말을 끝내는 데 필요한 7가지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자신과 해당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꼭 연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공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고 원하는 대로 이끄는 품격 있는 말하기의 공식. 이 책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